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 포함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대북 문제부터 백신, 경제 현안까지 양국 간 결속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연결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한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대통령도 이렇게 자평하셨는데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은 대접을 잘 받으셨죠. 예. 일본 스가 예. 총리보다 대접 잘 받고 예. 시간도 회담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예. 근데 저는 이번에 한국의 국격이 예. 굉장히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에서 얻어오고 받아오는 데 익숙하잖아요. 그랬죠. 6.25 후에 그 원조로 살아남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그 반열에 오른 뒤에 미국에도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44조 원이라는 돈을 좀 투자해서 반도체 또는 배터리 이런 쪽에 공장을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 기업들이. 그런 것이 지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우리 국민들이 기뻐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도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미국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것도 떳떳하게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고받을 수 있는 외교가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근데 공동 성명의 내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글로도 번역된 거 보니까 굉장히 긴데. 공동 성명의 내용이 길 수밖에 없는 게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합의를 하고 의지를 다질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죠. 공동 성명이 길다는 얘기는 우리가 넣고 싶은 내용도 많지만은 미국이 넣고 싶었던 내용도 많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미국은 우리로부터 받아낼 것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그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공동 성명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죠. 우선 첫째 4.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북미 선언을 거론한 것은 그게 두 문서가 둘 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 아닙니까? 예. 그거를 존중한다는 얘기는 북한한테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하자가 아니라 트럼프 때의 작품일망정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인정하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방법은 앞으로 북미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자 이제 이런 메시지고. 또 하나는 남북 대화와 남북 간의 관여와 대화 협력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작년이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남북 간의 여러 가지 9.19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 등등 합의가 많이 나왔지만은 그해 11월 20일부터 미국이 우리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예. 남북 대화가 말하자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진전을 못 보던 시절이 벌써 2018년 11월부터니까 2년 넘게 계속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 워킹 그룹 같은 걸 통해서 미국이 남북 관계를 소위 조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조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고 북한한테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미국과 북한이 직접
소위 그 접점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 중간에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누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면은 북한의 입장도 이해하고 미국의 입장도 이해를 해가면서 접점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예. 1대1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도 우리의 소위 중간자, 촉진자 뭐 역할을 다시 인정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 6월 12일 날 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남쪽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타진을 넣어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그 대목은 뭐 중시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이제 한국의 어떤 대북 관계에서의 독자성 관련한 부분이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 부분이죠. 공동성명에서. 네,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뭐 가장 도움이 될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이거는 인권이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이 그 부분을 잘 판독을 해야 돼요. 예. 북한에서 KBS 방송을 아마 경청을 할 겁니다. 예. 제가 북한한테 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 우리 국민들도 있지만. 그렇죠. 예. 미국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인권 외교에 있어서 인권을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바로 소위 그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앞으로 적극 추진한다고 그러던가. 그렇죠.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인권 중에는 정치적 인권도 있지만 경제적 인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먹고 사는 그럼요. 문제. 예.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북한을 돕는 걸 방해하지 않겠다 내지는 권장하겠다는 얘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뭐 미국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지금 북한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러나 이제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나온 저희 어떤 북한 관련 부분이 북한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예. 북한은 그동안에 북미 대화가 시작이 되려면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또는 그걸 확실하게 명언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하는 요구를 여러 번 해왔는데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철회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컨대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든지 또는 뭐 인권 가지고 계속 북한을 괴롭히겠다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 북한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일 거예요. 그건 앞으로 성킴 특별대표가 꼭 메꿔 나가야 될 대목입니다. 이 성킴 대북 특별대표 임명 발표를 기자회견 도중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서프라이즈죠. 극적인 효과를 노렸겠죠. 그런데 이 성김 특별대표, 대북 특별대표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떤 임무를 갖게 될까요? 아니 북한에서도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북한과 그동안에 협상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또 주한미국 대사도 지냈고 우리도 좋고 북한도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성김 대표의 격이 어느 급이냐. 차관보급이냐 뭐 부장관급이냐 장관급이냐.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성김 대표를 대표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아, 그러네요. 격이 좀 높으면은 성김 대표와 북한의 그 카운터파트가 얘기한 것이 바로 그냥 대통령한테 직보돼서 결론이 나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게 차관보급 정도만 된다면은 층층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북한으로서는
속 터지는 일이죠.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용적인 접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말은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예. 크게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빅딜 같은 것을 하겠다고 해서 판을 처음부터 깨지는 않고 예.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실용적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예. 지난번에 그 4월 30일 날 백악관 대변인이 일괄 타결식 접근은 없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건 바로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얘기인데 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동시행동. 그러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해서 포기하는 만큼 내놓는 만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값을 쳐주는 식의 그 거래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건 예. 실용적이라는 것은 북한이 뭐 싫어하지 않을 정도의 이 대가는 반대급부를 줘가면서 문제를 풀겠다는 식으로 성격 규정을 할 수 있다면은 네. 북한은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을 바로 그런 말이 실용적 접근이라는 말이 당신네가 요구하는 단계별 동시행동을 뜻한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그런 식의 얘기를 이제 성김 대표가 북한을 만나기 전에 언론 인터뷰 방식으로 해서 그걸 흘리든지 아니면은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대면해서 설명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북핵 북미 협상이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북한은 중국을 자극할 건 없는 것이 예. 우리가 지금 그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렇죠. 물건을 싣고 가는 배들이 다들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됩니다. 대만 밖으로 돌 수가 없잖아요.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대만 해협으로 해서 남태평양 그다음에 인도양으로 해가지고 수에즈나 뭐 이렇게 유럽으로 가잖아요. 예. 동남아로 가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 필요한 그 부분이지 그걸 꼭 중국을 자극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마 중국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쿼드 얘기도 노골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예. 또 중국이라는 표현을 직접 하지 안 넣지 않았어요. 안 넣었어요. 중국이라는 단어.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중국 쿼드 막 여러 번 들어갔는데 미국이 우리 저희 한중 경제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우리 입장을 많이 봐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우리 입장을 살려줘야만 우리도 44조 원 정도 되는 돈을 그렇죠. 미국에다 투자해서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주죠. 그들로서는 고용 창출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또 우리도 거기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중국 자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우리 군에 55만 명의 백신 주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정의용 장관 설명이 맞아요. 예. 지금 백신 달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데. 예. 백신 달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데 한국에만 왕창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대신 한국한테는 소위 그 백신 허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유일해요, 그것은 지금. 예. 일본한테도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인들이 미군과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군에 대해서 직접 자기들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군. 선물이죠. 선물이죠. 북한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글쎄, 이제, 북한은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좀 더 지켜볼 겁니다. 그런 쪽의 얘기가 나오기를.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 공은 이미 북한 쪽으로 넘어가 있다 그러는데, 그건 미국
미국 생각이고 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북한 쪽으로 공을 넘긴다고 공을 쳤지만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담장을 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미국 겉으로 떨어졌다고 봐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만 제3국에서의 접촉이라든지 대화의 호응에 나오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서 또 한 발짝 진척할 수 있는 다른 게 있을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도 특사 비슷한 것을 물밑 대화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예. 북한한테 이번 정상회담 성과라든지 결과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다른 일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었습니다.